안녕하세요. 즐거운 ABA입니다. 오늘도 자기주도 학습과 올바른 생활 습관의 기초를 쌓는 비주얼 서포트 어린이용 스케줄러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지금까지 시각적 지원, 비주얼 서포트가 어떤 것인지, 우리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응용 행동 분석, ABA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 키트의 단계별 키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보상하기,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면서 우리 키트를 같이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양육자, 부모님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님이 이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떻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유전적 요인, 뭐 환경적 요인 여러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먼저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ABA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과 환경 간의 기능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환경적인 요인을 좀 더 많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동주의의 거의 이제 아버지이신 존 B 왓슨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에게 건강한 아기 12명을 주어라. 그러면 잘 만들어진 나의 세계에서 그들을 키우고 내가 선택한 전문가가 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부모가 가진 재주, 경향, 습성, 능력, 직업과 인종과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어떤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유전적인 요인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여기도 보시면 글에서도 보시면 여기 건강한 아기라던가 이런 유전적인 부분들 근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뭐 부모가 가진 재주나 경향, 습성, 능력 이런 거는 이제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유전적인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환경적인 요인이 그만큼 많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국어사전으로 조금 꺼내봤어요. 육아, 어린아이를 기름, 양육, 어린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 훈육,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서 기름, 교육,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줌. 그러니까 우리는 육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훈육, 교육 할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위생적인 부분들도 챙겨줘야지 되죠. 식사도 챙겨줘야죠. 그만큼 이제 건강도 같이 챙겨줘야죠. 또 놀아줘야죠. 또 안 되는 건 이제 훈육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가르쳐줘야 되고 이 많은 것들을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하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우리 부모님, 주 양육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주 양육자가 어때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미국의 다이애나 바움린드라는 이제 임상심리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 분께서 주 양육자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주셨어요. 연구를 하셨는데 이 애정이랑 통제라는 기준을 가지고 4가지 유형을 나눴어요. 허용적 유형, 그러니까 애정은 많지만 통제가 없는 그 다음에 권위적 유형, 애정도 많고 통제도 많고 그 다음에 방임적 유형, 애정도 없고 통제도 없고 독재적 유형, 애정은 없고 통제는 많고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 유형의 주 양육자들을 분류를 하셨는데 이 중에 그래도 이제 어떤 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일까라고 한다면 이 권위적 유형이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고 보셨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이 유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권위적 유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권위적 유형은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그런 부모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규칙을 세운다. 또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의 의사도 존중을 하면서 그
그다음에 이런 지켜야 될 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면서 훈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일관성 있는 행동들을 태도들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해주실 수 있으시고 허용적이고 적절한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정해진 것 안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부모 아래에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봤더니 공유, 친구들이랑 물건을 나눠 사용한다던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 협동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하고 또 높은 자존감 또 자기 조절 능력과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허용적 유형의 부모는 어떨까요? 허용적 유형은 애정은 높지만 통제는 낮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가 보시면 그 자녀의 의견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 그거 해. 뭐 나 이거 할래. 그래 그거 하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도 그래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통제가 없고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녀들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좀 충동적이라던가 불복종적, 그다음에 너무 이제 부모에게 의존적,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만 다 들어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적 또는 이기심,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는 매우 충실할 수 있으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가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뭐 상대방이 피해를 보겠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그냥 화만 계속 낸다던가, 아니면은 뭐 식사 같은 경우도 그냥 먹고 싶을 때만 먹다 보니 뭔가 이제 그 먹는 양에 대한 조절이 뭐 되지 않는다라던가 뭐 이런 식의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독재적 유형의 부모와 자녀예요. 그러니까 독재적 유형은 애정은 낮고 통제가 높은 부분이었었는데, 보시면 이제 지나친 억압과 간섭, 또 자녀의 결정권이 없죠.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복종을 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처벌을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훈육, 양육이었을 건데,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 더 위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모의 이제 자녀들은 어떻게 자라느냐 하고 봤더니 이제 불안감이 상승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혼날라나 저렇게 하면 안 혼나나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을 거고, 그에 따른 당연한 낮은 자존감이 있었을 거고, 또 이제 분노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반항적인 태도로 점점 발전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은 방임적 유형의 부모와 자녀인데요. 이제 이 방임적 유형은 애정도 낮고 통제도 낮은 거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애정과 통제 없이 최소한의 관심만 주는 거.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던 그냥 그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만 하는 거고, 별다른 뭐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편한 양육만 선호를 하게 될 거고, 정서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원인들이 정말로 부모가 아이한테 아주 관심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부모가 조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던가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방임적 유형이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주로 이제 우울감, 분노,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이제 일으키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양육자, 부모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 권위적인 유형이 좀 가장 이상적이더라라는 거를 알았어요.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고, 이게 이제 좋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부모가 돼야지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런 아이에 맞게 나는 부모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어떠실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사회성 좋은 아이, 뭐 똑똑한 아이, 감정이 솔직한 아이, 뭐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거 행복한 아이, 행복하고 건강만 했으면 하는 아이, 그 다음에 자립심이 있는 아이, 또 예의 바른 아이, 도덕성 높은 아이,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에 이제
베이스가 되는, 기초가 되는 행동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더니 이런 거겠죠.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아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 올바른 생활 습관 기르기, 자조 활동, 그 다음에 청결한 위생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소통 많이 하기, 서로에 대한 감정을 좀 표현하는 연습, 그 다음에 단순히 표현뿐만이 아니라 엄마는 이런 느낌이었어, 너는 어떤 느낌이었니, 어떤 기분이 들었니 하며 부모의 감정, 자녀의 감정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자기 통제력을 기를 수 있도록 소통을 많이 할 거, 그 다음에 자기 결정권 갖기, 무조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선택을 제시함으로써 적절한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또 그에 따른 책임감, 어떤 이제 뭐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 또는 이제 했던 대로 실천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자신감 갖기.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 것들은 어떤 적절한 도움이나 보상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늘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아무것도 없이 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를 이런 우리 아이의 습관을, 좋은 습관과 어떤 자기 주도성, 또 자기 결정권, 그다음에 타인을 배려하는 거, 자기 통제력, 이런 것들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를 유용하게 잘 사용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의 즐거운 생활 키트를 부모님들께서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었어요. 물론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면 포기하기 쉽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우리 자녀와 함께 멋진 소통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부터 또 다른 이야기들로 영상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